공통 매입세액에 대한 안분 계산 및 정산. 요거에 대해서 오늘부터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통 매입세액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셔야 될 거고, 안분 계산과 정산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안분 계산은 여러분들 예정 신고 기간에 하는 거고요. 예정 신고 기간. 안분 정산이라는 건 확정 신고 기간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름 자체가 안분 계산, 안분 정산이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아요. 그냥 예정 신고 때 하는 거냐, 확정 신고 때 하는 거냐만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및 정산이 어떤 내용인지 보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똑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이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과 정산을 하는 이 서류를 내는 사업자는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업자가 내는 게 아니라 요거에 대해서는 겸용사업자라는 회사들이 이런 부속서류를 내고 있습니다. 겸용사업자입니다. 이 겸용사업자라는 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자를 겸용사업자라고 불러요. 됐어요? 저희 시험은, 저희 프로그램 시험은 여러분들 모든 사업을 다 해요. 저희 시험 프로그램은. 그죠? 근데 이 문제를 풀 때만큼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는 사업자다라고 문제에서 언급을 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안분계산과 안분정산은 모든 사업자가 내는 서류가 아니라 겸용사업자가 제출하는 부속 서류구나라고 알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을 해야 된다고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뭘 그린 거냐면 약국을 그린 겁니다. 약국. 약국이 대표적인 경영사업자예요. 겸영사업자라고도 부르고요. 겸업사업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냥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겸용사업자, 겸업사업자. 됐죠? 약국은 여러분들 과세사업도 하고요. 면세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과세사업도 하고 면세사업도 해요. 제가 보여드리죠. 여기가 약 제조실이라고 할게요. 조제실. 뭐 하는 데인지는 아시죠? 그렇죠? 문이 있으면, 이렇게 문이 있으면 알잖아요. 들어가면 약 제조실에 약사분들이 서 있죠. 약사분들이 처방전 받아가지고 이 처방전에서 약을 제조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약을 건네주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돈을 내죠. 맞죠? 그래서 약 조제실에서 만드는 약들은 면세품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병원 갔다가 처방전 받았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보시면 알 겁니다. 됐어요? 저희가 처방전을 들고 약사한테 처방전을 주고 그에 받는 약품에 대한 물건은 면세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보죠. 여러분들 약국에 들어가면 약 조제실에만 물건을 파나요? 아니죠. 요런데 막 마스크랑 비타민 막 요런 거 걸려 있는 거 아세요? 그렇죠? 요런 것들은 과세품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약국이라는 업종을 가진 이 사업자는 결국에 면세만 운영하는 사업자예요? 과세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자예요? 과세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또 겸용사업자가 누굴까요? 서점이에요, 서점. 요즘에 서점은 여러분들 가보시면 책만 파나요? 아니죠. 뭐 어느 칸에는 책을 팔고 어느 칸에는 뭐 휴대폰 케이스 팔고 막 이러잖아요. 서점도 책과 관련된 것들은 면세품인데 책 말고 다른 휴대폰 케이스나 이런 거 파는 것들은 과세품이잖아요. 그 서점도 겸용사업자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겸용사업자는 이런 것들을 한번 계산과 정산이라는 걸 해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도대체 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상품을 1,000원, 부가세 별도 1,000원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 상품이 증가되어 감소되어 상품을 매입했다라는 거 자체가 상품을 사왔기 때문에 증가되는 거죠.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 증가 얼마 돼요? 1,000원이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품을 1,000원에 구입하고 부가세 얼마 줄 거예요? 별도니까. 부가세 100원 줄 거 맞나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옛날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부가세를 지급한 건 돌려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계정이 뭐였어요?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 항목이었죠. 맞아요. 100원.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 얼마예요? 1,100원이 되겠죠. 그렇죠? 요거는 뭐 회계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분계죠. 그렇죠?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 부가세를 지급하는 거를 이렇게 100원을 돌려받을 거기 때문에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부가세 100원을 왜 돌려준다라고 했어요? 돌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1,000원보다 비싸게 팔 거니까 돌려준다고요. 됐나요? 옛날부터 제가 간주 공급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저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를 한번 볼게요.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 뭐에서 뭘 뺀다라고 했어요? 매출세액에서 뭘 빼죠? 매입세액을 뺀다라고 했죠. 매입세액. 제가 매입세액을 뺀다라고 표현 안 하고 이제부터 좀 세법 용어로 바꾸면 어떻게 부른다라고 했어요? 빼기를 공제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됐나요? 됐죠? 그럼 봤을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하면 뭐가 나와요? 납부 환급세액이 나오는 거 다들 아시죠? 맞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계산 구조는 다들 아시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대표적인 부가세 계산 구조를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아시는 분들도 그냥 들으세요. A가 공장, 옆에 보여드렸죠? 홈플러스, C가 소비자. 이렇게 할게요. 아시는 분들도 조금 계속 들으면 좀 질리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물건을 판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BC. 공장이 홈플러스한테 얼마에 팔 거냐면 1,000원에 판매할 겁니다. 1,000원. 항상 부가세 별도라고 생각하세요. 1,000원. 됐어요. 홈플러스는 소비자한테 얼마에 팔까요? 홈플러스는 소비자한테 좀 더 비싸게 팔겠죠, 당연히. 그렇죠? 1,000원에 판매하고 조금 비싸게 2,000원에 팔 겁니다. 홈플러스가. 그죠? 그럼 A 사업자부터 한번 뜯어보죠. A 사업자부터. 조금 길게 쓸까요? 네, 보셨을 때 A는 매출액이 얼마예요? 매출액이 1,000원. 맞아요? 그럼 매출세액은 얼마예요? 100원 맞아요? 공장이 홈플러스한테 물건을 1,000원에 판매할 거고 부가세 별도라고 했으니까 홈플러스한테 받는 부가세는 100원일 거잖아요. 맞나요? 그렇죠? 그럼 얘는 매입액. 제가 여러분들 공장은 누구한테 뭘 샀다라고 썼나요? 아니죠.
홈플러스한테 판매한 것만 썼지 누구한테 구입한 내역은 안 썼기 때문에 매입액은 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매입액이 0원이니까 매입세액도 0원이겠죠. 0원. 맞아요. 그럼 공장에 대한 납부세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납부세액.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부가세 계산 구조였죠.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은 납부세액이다. 100원에서 뺄 거 없으니까 납부세액은 그냥 100원인 거예요. 100원. 홈플러스한테 받은 부가세 100원은 당연히 누구한테 내야 돼요? 국가한테 내야 되는 겁니다. 됐어요? 됐죠? 그래서 매출세액은 여러분들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불렀었고요. 매입세액은 부가세 뭐라고 불렀어요? 대급금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홈플러스 입장 보겠습니다. 홈플러스 입장 매출액 얼마예요? 2,000원이죠. 2,000원에 팔았다면서요. 그렇죠? 매출액이 2,000원이니까 매출세액은 얼마가 될까요? 매출세액 200원 맞나요? 그렇죠? 2,000원에 소비자한테 판매할 거고 소비자한테 2,000원에 10%인 부가세 200원 받을 거니까요. 매출세액은 200원이겠죠. 됐나요? 그러면 홈플러스 입장에서 매입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원이요. 왜요? 홈플러스가 공장한테 1,000원에 사왔잖아요.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 홈플러스 입장에서 매입세액은 얼마예요? 100원이죠. 그렇죠? 매입세액이라는 건 뭐예요? 공장한테 1,000원에 매입했고 그와 관련된 부가세 100원 줬다라는 게 매입세액이잖아요. 맞나요? 계산 구조로 또 보시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라고요? 더하라고요? 빼라고 했죠. 납부세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원이요. 100원.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 얘도 똑같이 해볼게요. 똑같이 하면 납부세액이 100원이 될 겁니다. 맞죠? 제가 이 계산 구조들은 조금 보기 쉽게 파란 색깔로 바꾸도록 할게요. 됐죠? 됐죠? 그러면 요걸 봤을 때 뭐 소비자는 굳이 안 하겠습니다. 소비자는 뭐 누구한테 팔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장에 대한 납부세액은 100원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요. 또 홈플러스에 대한 납부세액도 얼마예요? 100원. 맞아요. 그래서 이제 홈플러스 입장에서 이제 좀 지켜볼게요. 홈플러스 입장에서. 홈플러스 입장 지켜보겠습니다. 이 홈플러스가 여러분들 공장한테 얘한테 부가세 얼마 줬어요? 얘한테 100원 줬다면서요. 그렇죠? 1,000원에 구입했기 때문에 1,000원에 대한 10% 부가세 100원을 공장한테 아까 줬다라고 해서 매입세액이 100원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부가세 준 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돌려받는다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부가세 준 거는 돌려받습니다. 됐어요? 부가세 거둔 거는요. 국가한테 내야 되고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부가세 얼마 받아놨어요? 200원 받았고 공장한테 100원 줬으니까 200원은 누구한테 내야 된다고요? 받은 건 국가. 그리고 100원은 국가한테 돌려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200원 받은 200원은 내야 되고 준 100원은 돌려받으니까 그냥 깔끔하게 100원만 내면 될 거 아니에요. 뭐하러 귀찮게 국가한테 200원 냈다가 100원은 돌려줘라고 할 필요 없겠죠. 그 계산 구조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납부세액이 나온다라는 계산 구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국가가 굳이 이 공장한테 지급한 100원을 왜 돌려줄 것 같아요? 이 100원 돌려받잖아요. 홈플러스 입장에서. 그죠? 이거 왜 돌려준다고요? 어차피 더 많이 거둘 거니까예요. 거둘 거니까. 맞아요? 일반적으로 1,000원에 사와서 1,000원에 판매하는 사업자는 없잖아요. 어떤 바보가 그래요. 1,000원에 사왔으면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싸게 판매를 하겠지, 일반적으로.
맞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1,000원에 사면 당연히 비싸게 판매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야 어차피 너 부가세 100원 공장한테 요렇게 줬지만 어차피 판매하면서 요렇게 더 많이 받을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급한 부가세인 매입세액은 돌려주는 형태인 거예요. 되셨나요? 됐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만약에 요거를 똑같이 밑에 써볼게요. 똑같이 써볼게요. 아이고 좀 지저분해지네.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이걸로 할게요. 얘가 이번엔 면세사업자를 가져갈게요. 아이고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뭐하는 사업자예요?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다라는 의미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 면세사업자인 B가 소비자한테 똑같이 2,000원에 판매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아시겠죠? 똑같이 2,000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2,000원에 판매를 하면 얘가 면세사업자면 소비자한테 부가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렇죠? 부가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파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하는데 소비자한테 면세사업자가 물건을 팔았다라고 해서 부가세를 받지 않을 겁니다. 부가세 없어요. 맞아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매출세액이 없겠죠. 판매했을 때 부가세 받은 게 없으니까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간단하게 생각만 한번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방금 부가세를 준 거는 돌려받는다라고 했죠. 그게 매입세액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부가세 준 매입세액은 왜 돌려준다고요? 어차피 판매하면서 부가세 더 많이 거둘 거니까 돌려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야, 더 많이 거둘 거니까 너 줬던 건 돌려줄게 라고 해준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 이런 식으로 면세사업자인 상태에서 부가세를 판매할 때 걷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공장한테 준 100원 돌려줄까요? 이 매입세 돌려줄 것 같아요? 얘도 안 돌려줘요. 왜요? 걷지 않았으니까 돌려주지도 않는다고요. 당연한 논리인 겁니다. 너 거둘 거야? 부가세 거둘 거면 돌려줄게. 너 안 거둘 거야? 그러면 돌려주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시킨다고요. 왜요? 국가는 납부세액을 좋아하거든요. 회사들이 이렇게 국가한테 내는 걸 좋아하지 굳이 국가가 이렇게 사업자들한테 돌려주는 건 싫어하겠죠. 이해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취지가 뭐예요? 과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이 존재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다. 이게 당연히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마다의 특징이잖아요. 제가 그냥 일반 요렇게 그렸던 거. 홈플러스는 매출세액이 있으니까 부가세 지급한 100원이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돼서 납부세액이 1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나요? 근데 면세사업자는요. 매출세액이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면세품을 파는 사업자인데 부가세가 어디 있겠어요? 매출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매입세 공제도 안 해준다. 이런 의미라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요 취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회계 1급 때 공부를 잘 안 해서 이 취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이따가 문제 풀 때 제가 푸는 논리만 보시면 정말 쉬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항상 이런 부속서류 문제를 풀 때는 뭐 전부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부 다 이해한다고 무조건 맞추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냥 문제 실기를 입력할 때 요런 식으로 입력이 돼서 요런 값이 산출이 되는구나라고 의미를 생각하시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죠? 그러면 이제 요런 취지를 보신 상태에서 이제 겸용사업자를 보자는 얘기예요. 얘는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자라고 했죠. 그러면 과세 사업을 하는 거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할 거고, 그렇죠? 면세 사업을 할 때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겸용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게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겸용 사업자에 대해서는 뭔가 매입세액을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매입세 계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물건값의 10% 끝이잖아요. 얘는 어차피 매입세 공제 안 해줄 거고, 면사업자는. 근데 얘는 뭔가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과세사업 그러면 어떻게 하냐? 뭔가 이 겸용사업자는 과세사업 비중과 면세사업 비중을 한번 따져봐요. 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건 알겠어. 그러면 너 사업하는 비중이 과세사업이 크니 면세사업이 크니 이렇게 비중을 먼저 따져본다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비중을 따질 때 뭐 가지고 따지냐? 공급가액으로 따져요. 공급가액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제가 아까 요거 했잖아요. 홈플러스가 소비자한테 물건 얼마에 팔았다라고 했어요? 아까? 2,000원에 팔았다고 했죠. 여기 공급가액이잖아요. 그냥. 맞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공급가액 기준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비중을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너네 사업 몇 프로, 몇 프로야?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잠깐만 보세요. 제가 아까 이 약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약국. 그렇죠? 이렇게 약국이 있습니다. 약국이 있고요. 이 약국은 겸용사업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약국이 겸용사업자도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보셨을 때 얘가 이렇게 에어컨을 구입했다라고 칠게요. 에어컨을 사왔습니다. 얼마에 사왔냐면 110만 원에 사왔대요. 11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 원에 구입을 했답니다. 되나요? 요거까지 캐치했죠? 여기도 밑에 쓸게요. 이제 이 겸용사업자는 겸용사업자 약국은 에어컨을 부가세 공급가액 매입가액이라고 할게요. 매입가액 100만 원 그리고 부가세 얼마라고요? 100만 원 부가세 얼마예요? 10만 원. 맞아요. 이렇게도 해드릴게요. A, B 이렇게 B가 겸용사업자입니다. 겸용사업자 A는 누구겠어요? 에어컨 판매업자겠죠 그냥. 맞아요. 이렇게 100만 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됐어요? 됐죠?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회계 처리. 항상 여러분들 물건을 사고 팔 때는 어떤 거를 주고받아야 돼요? 부가세랑 증빙이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에어컨을 100만 원에 구입했고 A 사업자한테 부가세 10만 원까지 해서 110만 원 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요거도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됐죠? 100만 원에 구입했다가 110만 원을 준 겁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됐죠? 요 상태에서 한번 보죠. 요 상태에서. 그러면 A 사업자가 B 사업자한테 에어컨을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매출자는 A 사업자예요, B 사업자예요? 매출자. 얘가 매출자 맞나요? 판매업자. 그렇죠? 그러면 얘가 얘한테 뭘 줘요? 증빙을 줄 겁니다. 증빙. 맞나요? 그렇죠? 증빙을 뭐 줬냐면 세금 계산서를 줬다라고 칠게요. 세금 계산서. 저는 세금 계산서를 받은 사업자겠죠?
저는 매입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저는 50일 과세 매입으로 부가세 유형을 잡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됐죠? 부가세 있는 에어컨을 구입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50일 과세 매입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분계를 한번 해보죠. 분계. 비품이죠? 에어컨 얼마예요? 1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은 얼마예요? 일반적인 분계를 써보자는 얘기예요. 10만 원.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하면 현금 110만 원. 맞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부가세 대급금 10만 원이라고 썼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돌려받는다 이런 의미였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홈플러스가 공장한테 부가세 100원 줬다라고 해서 매입세액을 100원 바로 썼잖아요. 그렇죠? 요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런 식으로 10만 원의 부가세를 전부 다 돌려받으려면 그냥 과세 사업만 해야 돼요. 제가 뭔가 물건을 팔 때 과세로 파는 사업자를 부가세를 돌려준다라고 했잖아요. 아까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과세 사업자는 매출세액이 존재하므로 매입세 공제도 가능하다. 됐어요? 그러면은 이 10만 원의 매입세 공제를 다 해준다라고 이렇게 부가세 대급금 10만 원 썼지만 우리 사업은 과세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세 사업, 면세 사업을 공통으로 하고 있는 겸용 사업자라고요. 되나요? 그러면 이 10만 원 중에 돌려받는 금액도 있고 못 돌려받는 금액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왜요? 과세 사업자일 때는 10만 원 다 돌려받고 면세 사업자일 때는 10만 원 다 못 돌려받는데 둘 다 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됐어요? 야, 너 무조건 겸용사업자라도 면세 사업하고 있으니까 부가세 10만 원 다 안 돌려줄 거야. 이러면 난리 나죠. 야, 나 과세 사업도 하고 있는데 왜 안 돌려준다는 거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금액 중에서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1번 돌려받는 금액도 있고요. 그렇죠? 2번 뭐도 있다고요? 못 돌려받는 금액도 있다고요. 못 돌려받는 금액도 있다고요. 됐나요? 그러면 제가 이 부가세 10만 원 중에 돌려받는 금액과 못 돌려받는 금액을 구할 때 뭔가 계산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만 원 중에 얼마는 못 돌려받고 얼마는 돌려받으니까 요런 거를 요렇게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의 비중을 한번 따져본다고요. 되나요? 너 무조건 5만 원만 돌려줄 거야. 이럴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업자들이 국가한테 야 정확하게 계산을 해라. 이렇게 시켰다고요. 그래서 국가가 야 그러면 야 이 10만 원 중에 돌려받는 금액과 못 돌려받는 금액을 이렇게 비중을 한번 따져서 한번 계산해 보자라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중은 근데 여러분들 제가 뭐 가지고 계산한다라고 했어요? 공급가액이라고요. 됐나요? 제가 약국이라고 했지. 약국.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공급가액 기준으로 요 돌려받는 금액과 못 돌려받는 금액을 구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과세 매출액을 따져보고요. 그렇죠? 과세 사업 비중과 면세 사업 비중 매출액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면세 매출액도 따져봐요. 몇 개월 기준이 항상 부가세법은 3개월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항상 부속세를 문제 풀 때마다 3개월씩이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세 매출액이 1억이고요. 3개월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그냥 걸려있는 거를 1억어치 판 겁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있는 면세품도 1억어치 팠대요.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여기 1억, 여기 1억. 됐나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여기 과세 매출액도 1억, 면세 매출도 1억이라고 치면 여러분들이 이 사업자의 면세 비중은 얼마가 되는 것 같아요?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50%죠.
맞아요? 과세로 판 거 1억, 면세로 판 거 1억이니까 뭔가 또이또이 하잖아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비중이. 맞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면세 비중은 비중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비율이라고 하겠습니다. 50%가 나올 겁니다.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면세 비율 구하는 식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방금 했던 것처럼 면세 비율 구하는 식을 제가 써드릴 겁니다. 면세 비율 구하는 식이 이렇게 총 공급가액 분의 면세 공급가액이 면세 비중 구하는 식이 되는 겁니다. 총 공급가액 분의 면세 공급가액. 그럼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방금? 총 공급가액 얼마예요? 지금 3개월 동안 총 매출액 2억이잖아요. 그렇죠? 2억. 면세 매출액은 얼마예요? 1억.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면세 비중이 50%구나 라고 구한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매입세액 뭐 가지고 하고 있어요? 얼마 가지고 하고 있어요? 얘가 가지고 있잖아요. 10만 원. 10만 원을 얼마는 돌려받고 얼마는 못 돌려받는다 가지고 지금 계속 떠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10만 원을 뭐라고 부르냐? 부가세 대급금 10만 원. 그러니까 매입세액이라고 칠게요. 매입세액 10만 원 요 금액. 요 금액을 뭐라 부르냐? 공통 매입세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비품에 대한 매입세액이니까요. 됐나요? 뭐라고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비품에 대한 매입세액 10만 원. 됐나요? 됐어요? 매입세액 10만 원입니다. 됐죠? 이 매입세액 10만 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얼마는 돌려받고 얼마는 못 돌려받을지 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뭘 구한다라고 했어요? 제가 계속 면세 비율을 구한다고요. 우리 사업에 관한 면세 비율. 면세 비율 구하는 식이 뭐라고요? 요거라고 했습니다. 요거 외우지 마세요. 뭐하러 외워요? 저희 프로그램에 떡하니 써 있습니다. 계산식 예요라고 써 있다고요. 그러면 외우는 게 아닙니다. 되셨나요? 됐죠? 그래서 어떻게 입력하는지 저랑 이따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면세 비율 몇 프로예요? 지금 계산한 게 50%요. 됐나요? 그러면 지금 매입세액 10만 원을 돌려받을까 못 돌려받을까 계산할 건데 면세 비율이 50%라고 했으니까 50%만큼 못 돌려받는다는 뜻이겠죠. 면세 비율이니까 과세 비율이 아니라. 맞아요. 그래서 얼마를 못 돌려받는다고요? 10만 원 중에 5만 원 못 돌려받는 거 맞나요? 그래서 못 돌려받는 거를 뭐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불공제 매입세액이라고 부른 겁니다. 되셨나요? 됐어요? 여러분들 내용 중에서 이 안분 계산이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헷갈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용은 막 헷갈리잖아요.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잖아요. 정말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제가 한번 이런 실제 문제를 한번 끌고 와볼게요. 보세요. 이 문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보기만 하세요, 보기만. 이게 실제 문제인데 제가 실제 문제를 조금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셨을 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자료를 보여드렸죠. 제가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게 안분 계산과 정산이라고 했고요. 예정신고 때 하는 게 계산,
확정신고 때 하는 게 정산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안분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처럼 돌려받는 금액, 못 돌려받는 금액을 나눠서 계산할 거다라고 하는 걸 안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됐나요? 됐어요? 그럼 보셨을 때 한번 이거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희가 풀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문제 자체에서 공통매입세액이라는 걸 언급할 거라고요. 공통매입세액. 됐나요? 제가 이게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쟤는 여러분들 이렇게 분계를 보여드린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할 필요 없다고요. 이런 식으로 공통매입세액 요만큼 부가세 1,000만 원입니다 라고 떡하니 써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봤을 때 공통매입세액이 얼마인 거예요? 1,000만 원 맞나요? 1,000만 원. 그렇죠? 공통매입세액. 최소한 여러분들 요걸 썼을 때 1억이요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1억은 뭐예요? 공급가액이에요. 1억에 샀다는 거지 부가세랑은 관련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곱하기 제가 뭐 계산한다라고 해서 이제 면세 비율을 계산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사업의 면세 비율. 면세 비율 계산하는 식이 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세 비율. 좀 깔끔하게 써주면 안 돼. 안 써지네. 요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요렇게. 좀 지저분하시겠지만 요렇게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요렇게 비율을 따질 때 공급가액 얼마나 팔았냐, 면세품 얼마나 팔았니, 과세품 얼마나 팔았니, 요거 가지고 제가 면세 비율 계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러분들 총 공급가액 얼마예요? 매출 총 공급가액 예죠. 4억. 맞아요. 그럼 총 공급가액 4억일 겁니다. 됐어요? 면세 공급가액은 얼마래요? 면세 공급가 얼마예요? 1억 5천이래요. 1억 5천. 1억 5천. 되셨나요? 됐어요?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죠. 계산 한번 해보죠. 제 계산기를 켜서 해보겠습니다. 1,000만 원 곱하기 150 나누기 400. 375만 원이 나오네요. 그냥 요거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 곱하기 4억 분의 1억 5천을 그냥 계산한 겁니다. 됐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375만 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에 문제에서 매입세액 10만 원 중에서 면세 비율이 50%이기 때문에 5만 원만큼 못 돌려받는 불공제 매입세액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요것도 똑같은 논리죠. 매입세액 1,000만 원 중에서 면세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방금 375만 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75만 원만큼 또 뭐예요? 불공제 매입세액이다라고 저희가 그냥 산출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드렸던 문제랑 지금 이 실제 문제랑 금액만 다르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뭐만 안 구한 거예요? 그냥 면세 비율만 안 구한 겁니다. 면세 비율을 구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37.5%요. 37.5% 나와요. 되나요? 그러면 이 저희가 37.5%도 계산기로 두들기는 게 아니라 저희는 프로그램에 어떤 거 쓰시냐? 이 1,000만 원 매입세액 이거 쓰는 거 이제 쉽죠? 그죠? 1기 예정신고 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이라고 나왔으니까 그죠? 그리고 면세 비율을 계산한다라고 했는데 면세 비율 계산할 때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 제가 프로그램에 써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총 공급가액 4억. 맞아요. 그리고 면세 공급가액 얼마예요? 1억 5천. 요것만 그냥 하나, 둘, 셋. 이 세 개만 적으면 프로그램에서 옅니다라고 그냥 구해준다고요. 그러면 이 문제 끝인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제가 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무 2급에서 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왜요? 좀 어렵다라고 해서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연습만 잘 해주시면 전혀 어렵지 않은 얘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래서 요와 관련된 프로그램 입력을 한번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요거와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다운받아 주시 안분 정산에 대한 얘기는 아직 배우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안분 계산 얘기를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안분 정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분 정산은 여러분들이 예정신고 때 하는 거라고 했어요? 확정신고 때 하는 거라고 했어요? 확정신고 때 하는 거다라고 제가 위쪽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맞아요. 안분 계산은 예정신고 때, 안분 정산은 확정신고 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안분 계산과 안분 정산은 여러분들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예정신고 때 하는 거냐, 확정신고 때 하는 거냐 이런 시기 차이인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안분 정산이고요. 저희 시험 때 전산세무 2급 시험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분 계산과 안분 정산이라는 내용이 있다라고 했지만 여러분들 시험 때는 안분 정산이 잘 나옵니다. 안분 계산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분 정산 쪽을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때가 1기 예정신고 기간이라고 칠게요. 1월부터 몇 월이에요? 3월. 맞아요. 이때는 1기 확정신고 기간 몇 월부터 몇 월이에요? 4월부터 6월이겠죠? 뭐 요거는 다들 아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몇 번 얘기했었으니까 회계 1급 내용이고 이 예정신고 때 하는 게 뭐라고요? 안분 계산. 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안분 정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분 계산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안분 계산에 대해서 요 문제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요 문제죠. 요 문제. 이제 요 문제 아까 계산했을 때 공통매입세액이 얼마였어요? 공통매입세액은 1,000만 원이었죠. 그렇죠? 공통매입세액 1,000만 원이었고 항상 공통매입세액 가지고 돌려받을 수 있는지 돌려받을 수 없는 건지 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할 때 면세 매출액, 면세 공급가액과 과세 공급가액의 비중을 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면세 비율을 계산을 해서 면세 비율 해당하는 만큼 못 돌려받는 불공제 매입세액을 계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됐어요. 그래서 요때 다시 계산하면 공통 매입세액 위에 있는 요 금액을 한번 그냥 끌고 오는 겁니다. 공통 매입세액 1,000만 원이었고요. 곱하기 무슨 비율이라고요? 면세 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아요. 그렇죠? 면세 비율. 그 구하는 계산식이 뭐라 그랬어요?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 요걸로 계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 됐죠? 이따가 이 총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이 실기 프로그램에 어디에 써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그냥 공부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구나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라고요. 아시겠죠? 뭐 내 시험을 맞추기 위해선 막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요게 면세 비율이 위에서 계산했을 때 이렇게 총 공급가액 4억 분의 면세 공급가액 1억 5천에서 37.5%라는 면세 비율을 계산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면세 비율 37.5%라고 제가 쓰겠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불공제세액이 얼마라고 했어요? 370
5만 원만큼 불공제 매입세액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요거에 대해서 계산을 한 거고요. 됐어요. 이제 안분 정산, 확정 신고 기간 때 하는 안분 정산에 대해서 볼 겁니다. 요거도 어렵지 않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용이 비슷하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뭐냐? 요거예요. 확정 신고 때 하는 안분 정산은 이 3개월 금액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정산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바를 해보신 분이든 뭐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정산은 뭐예요? 뭐 알바를 한다라고 치면 야 정산하자라는 말 하죠. 그죠? 정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일했던 걸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일했던 금액을 다시 한번 계산해보자라는 의미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산이잖아요. 맞나요? 요거도 똑같다고요. 여기서 확정신고 때 하는 안분 정산은 이 3개월 기간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6개월 기간을 한 번 더 정산이라는 걸 해보자라고 하는 의미가 안분 정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안분 정산은 6개월치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자.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잠깐만 보세요. 잠깐만. 요거 볼게요, 요거. 요거 보세요. 실제 나온 문제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되죠? 보셨을 때 여기서 안분 정산이라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가. 이따가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볼 거고요. 보시면 안분 정산이라는 건 여러분들 확정 신고 기간 때 제출하는 거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안분 정산이라는 의미는 요 1기인 6개월치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자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보시면 방금 저희가 여기서 풀었던 문제가 요 금액들 가지고 한 거고요. 그렇죠? 됐어요. 하지만 지금 문제는 안분 정산이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6개월 가지고 금액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1기 예정 때 공통매입세액이 얼마였어요? 1기 예정 때 저희가 1,000만 원 가지고 계산을 했었죠. 그렇죠?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같이 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산을 1억에 주고 샀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 1,000만 원. 맞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1기 확정 신고 기간 때 또 매입세액 얼마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800만 원 있는 거 보이시나요? 매입세액? 맞아요. 그러면 안분 정산 때는 확정 신고 금액 가지고만 한다고요? 6개월치를 다시 한번 한다고요? 6개월치를 한 번에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게 안분 정산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맞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이 6개월치 가지고 여기 있는 금액 가지고 다시 한번 계산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매입세액을 여러분들 800만 원 가지고만 계산을 할까요? 1,000만 원 가지고 같이 계산할까요? 6개월치를 한다는 거니까 1,000만 원과 1,000만 원도 같이 계산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정신고 때는 그냥 공통매입세액이라고 불렀지만 확정신고 기간 때는 6개월치간의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총 공통매입세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프로그램에 써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총 공통매입세액이라 불러요. 여기다가 제가 써놓을게요. 총 공통매입세액. 이거는 뭐라고요? 1기 예정 때 매입세액과 1기 확정 때 매입세액을 합친 금액이라고요. 1기 예정 때 매입세액은 얼마였어요? 1,000만 원. 천만 원. 그렇죠? 1기 확정 때 매입세액은 얼마인데요? 800만 원. 맞나요? 이런 금액들을 총 공통 매입세액이라고 세법에서 부릅니다. 이렇게 1,000만 원, 800만 원. 됐나요? 그러면 요 금액들을 다 합치면 얼마가 돼요? 1,800만 원 되는 거는 다들 보이시죠?
그렇죠? 이 1,800만 원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직접 적어 주셔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6개월치 매입세액을 부르는 말이 총 공통 매입세액이구나.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죠? 프로그램 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기억하라고 하는 것들만 꼭 기억해 주시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계산하는 논리는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곱하기 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면세 비율이 또 들어가야죠. 얘랑 똑같이. 그렇죠? 둘 다 안분이라는 걸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면세 비율 계산하는 식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도 총 공급가액 분의 뭐라고 했어요? 면세 공급가액.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부러 제가 외우지 않아도 되지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항상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써 있지만 그래도 시험이니까 좀 어느 정도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나는 외우기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은 외우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저희가 매입세액도 몇 개월치 가지고 계산했어요, 지금. 매입세액도 6개월치 가지고 계산한 거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1,800이라고 계산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 공급가의 금액들도 몇 개월치로 계산해야 될까요? 요거도 똑같이 6개월치 겁니다. 안분 정산은 항상 6개월치라고 6개월치. 됐나요? 그러면 총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일기 예정 때 공급가액 얼마였어요? 일기 예정 때 공급가액 4억이었죠. 그렇죠? 일기 확정 때는 공급가액들이 얼마래요? 총 3억 얼마예요? 5천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일기 전체 공급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7억 얼마요? 5천이 되는 겁니다. 매입세액도 6개월 가지고 했기 때문에 면세비를 계산하는 것도 6개월 가지고 해야죠. 됐어요. 그래서 총 공급가액은 얼마라고요? 7억 5천이요. 됐어요. 그러면 면세 공급가액은 3개월치일까요? 6개월치일까요? 당연히 여러분들 분모고 총 매출액 자체를 6개월치로 뒀기 때문에 면세 매출액도 당연히 6개월치로 둬야죠. 다 6개월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6개월로 계산한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면세 공급가액 얼마예요? 1기 예정 때는 1억 5천이었고요. 1기 확정 때는요? 똑같이 1억 5천이네요. 됐어요? 그러면 1기 전체 면세 공급가액은 총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억이 되는 거겠죠. 3억. 되셨나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정신고 때는 안분 계산이라는 걸 하고 요거는 그냥 예정신고 때인 3개월 금액 가지고 하고 안분 확정신고 때 하는 건 안분 정산인데 안분 정산은 1기 전체 금액 가지고 요런 식으로 6개월치, 6개월치, 6개월치로 계산을 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요때 7억 5천 분의 3억을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계산 한번 해보면 네, 이렇게 40%가 나옵니다. 40%도 여러분들이 나 수학 못해서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상관없어요. 프로그램이 이런 금액들만 잘 써주시면 프로그램이 계산해 준다고요. 됐어요? 그러면 면세 비율이 몇 프로라고요? 40%가 나온 거라고요. 됐어요? 그러면 금액들을 제가 깔끔하게 써볼게요.
총 공통 매입세액 얼마였어요? 6개월치인 1,800만 원. 그렇죠? 그 다음에 곱하기 면세 비율이 몇 프로라고 해서 계산해 보니까 40%예요. 됐어요? 그러면 요거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 매입세액에다가 면세 비율을 곱한 금액은 못 돌려받는 불공제 매입세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불공제 매입세액도 프로그램에 써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불공제 매입세액 얼마가 산출이 될까요? 이렇게 하면 1,800만 원 곱하기 0.4 하면 불공제 매입세액이 720만 원이 산출이 됩니다. 몇 개월치로 계산한 거라고요? 6개월치요. 맞아요. 요거도 6개월치로 계산했고 면세 비율도 6개월치로 계산했으니까 요거도 6개월치겠죠. 정답은. 맞아요, 여러분들. 됐어요. 그러면 요 금액을 제가 여기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렇게.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보세요. 어떤 게 좀 다른지. $720만 6개월치.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 1기 전체 6개월치의 불공제 매입세액을 지금 얼마라고 구하셨다고요? 지금 6개월치를 720만 원만큼 못 돌려받는다라고 저희가 구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보셨을 때 6개월치에 못 돌려받는 매입세액 720만 원을 구했는데 이미 예정 신고 때 안분 계산이라는 걸 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분 계산 때 이미 불공제 매입세액을 얼마라고 신고했어요? 375만 원이라고 안분 계산했을 때 이미 국가한테 신고한 거 맞나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 6개월치 이렇게 해보죠. 1, 2, 3, 4, 5, 6. 6개월치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얼마라고 했다고요? 저희가 지금 720만 원이 불공제 매입세액이다라고 지금 저희가 구했죠? 그렇죠? 근데 이미 요때 1월부터 3월 예정 신고 때 안분 계산이라는 걸 해서 불공제로 신고한 금액이 이미 얼마 있다고요? 375만 원의 불공제 매입세액을 이렇게 산출을 했었죠. 맞아요. 그럼 봤을 때 확정신고 기간 때 3개월 동안 불공제 매입세액입니다 라고 신고해야 될 금액은 얼마인 것 같아요? 어떻게 계산할까요? 6개월치 불공제 매입세액인 720만 원에다가 무슨 금액을 빼면 돼요? 이미 예정 신고 때 신고하였던 375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3개월 동안 확정 신고 때 불공제 매입세액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345만 원 요렇게 금액을 산출하는 서식이 안분 정산 문제입니다. 됐나요? 제가 375만 원을 뭐라고 했어요? 이미 예정 신고 때 안분 계산을 통해서 불공제로 신고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그래서 이미라는 건 세법에서 이미, 이전에 이런 뜻을 뭐라고 부르냐? 여기다 그냥 써놓을게요. 제가 혹시 모르니까. 세법에서는 이미 또는 이전에 라는 의미를 기라고 불러요. 됐나요? 그러면 안분 정산을 할 때 이미 불공제 세액입니다 라고 신고한 금액이 얼마였다고요? 375만 원. 예정 때 신고한 375만 원 맞아요? 요 금액을 뭐라고 부르냐? 기불공제 매입세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375만 원. 되셨나요?
됐어요? 요런 내용들이 안분 계산과 안분 정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얘기가 끝이고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금액들을 쓰시면 아, 문제 논리가 다 똑같구나 라고 느끼실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안분 계산과 안분 정산에 대한 진짜 마지막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얘기. 이론 대비예요. 이론 대비. 이론 대비. 뭐냐면 안분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런 계산을 굳이 귀찮게 하지 마. 이렇게 한다고요. 됐어요? 국가가 딱 정해놓은 겁니다. 야, 요럴 때는 굳이 계산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 됐어요, 여러분들? 됐어요? 그럼 보셨을 때 지금 계속 요렇게 공통매입세액이 1,800만 원이죠. 매입세액이라는 건 제가 원래 돌려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입세액은 돌려받는 건데 우리 회사가 요렇게 면세 사업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요렇게 면세 비율이라는 걸 굳이 귀찮게 구해서 1,800만 원 중에 요만큼은 못 돌려받는 불공제 매입세액을 구하고 계신 거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똑같이 겸용사업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자는 맞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면세 비율이 0.01%래요. 됐어요. 0.01%.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겸용사업자는 0.01%는 면세 비율이 있다는 것 자체가 면세 사업을 하고 있는 거 맞는데 면세 비중이 큰 건가요? 엄청 적잖아요. 면세로 물건을 파는 금액이 얼마나 작으면 0.01%밖에 안 되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불공제 매입세액을 구해봤자 얼마 안 될 겁니다. 0.01%인데 1,000만 원 곱하기 0.01%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안분 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대표적으로 야, 너 면세 사업을 하고 있긴 한데 너 면세 비중이 그거밖에 안 돼? 아이, 그러면 그냥 불공제 매입세 구하지 않고 다 돌려줄게. 귀찮게 하지 마. 요런 제도라고요. 되나요? 면세 비중이 얼마 안 되면 쪼잔하게 여러분들 그거 굳이 매년 뭐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계산을 귀찮게 해가지고 신고하라고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굳이 안분 계산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시험 문제, 이론 문제가 사지선다형이잖아요. 자, 보기가 4개가 나오죠. 보기 4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3개인 것들은 조금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이론 대비라고 써놨어요. 첫 번째, 과세기간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 면세 비중이 5%도 안 되면 면세 비중이 엄청 적다는 얘기잖아요. 조금밖에 못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과세 사업을 운영한다는 건데 그러면 굳이 이렇게 귀찮게 계산하지 마. 그냥 돌려줄게. 이런 규정이라고요. 되셨나요? 근데 보세요. 면세 비중이 4%입니다. 4%인데 공통매입세액이 100억이래요. 되나요? 제가 방금 면세 비율이 몇 프로 미만일 때는 굳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요? 5%요. 근데 공통매입세액이 100억에 4%면 얼마예요? 4억이나 돼요. 4억. 맞아요. 4억은 금액이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5% 미만인데 공통매입세액이 이런 식으로 엄청 큰 사업자일 때는 불공제세액이 4억이나 되는데 요거를 국가가 회사한테 돌려주면 또 금액이 커지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규정도 있어요. 5% 미만인 경우에는 안분 계산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단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을 계산해서 신고하라고 합니다. 얼마 이상이요? 500만 원이요. 그럼 문제 한번 낼게요. 제가 면세 비율이 4%입니다. 4%. 공통매입세액이 300만 원이에요. 안분 계산 해야 돼요? 굳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다고요. 왜요? 면세 비율이 5% 미만인데다가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면세 비율이 만약에 4%입니다. 근데 공통매입세액이 지금처럼 10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안분 계산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된다고요. 원래 면세 비율이 5% 미만일 때는 안 해도 되지만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해라라고 국가가 규정을 딱 정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요 이론 대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도 여러분들 진짜 한 4, 5년에 한 문제, 2점짜리 한 문제로 나오는 경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진짜 어쩌다가 2점짜리 나오는 문제를 맞추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기억하시고요. 그냥 진짜 어쩌다가 운 안 좋게 나왔는데 그냥 찍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어도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 그러면 여러분들 한 가지 특징이 뭐예요? 다 5예요. 5. 5라고도 기억하라고요. 차라리. 다 외우기 힘드시면. 아시겠죠, 여러분들? 보세요. 면세 비율이 37.5%인데 공통매입세액이 3만 원이래요. 그러면 3만 원 곱하기 37.5% 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공통매입세액이 5만 원도 안 되냐? 그러면 그냥 내가 다 돌려줄게. 이렇게 한다고요, 국가가. 되나요? 이런 취지를 왜 만든지 아시겠죠? 굳이 귀찮게 계산하지 마. 얼마 안 되면 그냥 너 가져.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세 번째 신규 사업자입니다. 신규 사업자. 제가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요 공급가액 제가 계속 면세랑 과세 비중을 따질 때 공급가액 얼마나 물건을 많이 팔았냐 가지고 제가 뭘 구한다라고 했어요? 면세 비율을 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면세 비율 계속 쓰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면세 비율을 구하는 계산식이 제가 요거라고 했죠. 총 공급가액 과세품이랑 면세품을 총 판매한 금액분의 면세품 판매한 금액. 요걸 구하는 식이 제가 면세 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요 공급가액은 당연히 현재 당해 지금 일기 예정 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일기 확정 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이에요. 맞아요. 근데 보세요. 신규 사업자입니다. 그렇죠? 신규 사업자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기억하는 게 가장 편해요. 신규 사업자는 돈을 많이 벌까요? 돈을 조금 벌까요? 신규 사업자는 처음이니까 좀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가장 쉬운 게, 신규 사업자는, 아직은 돈을 잘 못 버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면세 비중이 있더라도 그냥 돌려주는 거구나. 요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뭐라고요? 신규 사업자는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므로 그래서 그냥 면세 비율이 있더라도 그냥 부가세를 조금은 돌려준다.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해당이 되면 굳이 이런 복잡한 계산하지 마. 너 부가세 그냥 다 돌려줄게. 이런 취지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요거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차를 써놓을 겁니다. 회차 75회차입니다. 75회차. 저랑 따라 하실 분들은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주세요.
75회의 이 안분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문제에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과세 및 면세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겸용 사업자인 우리 회사는 이라고 시작을 한다고요. 됐나요? 됐죠? 그러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걸 뭘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게 안분 계산 또는 안분 정산이었죠. 맞아요. 안분 계산과 안분 정산이었는데 제가 확정 신고 기간 때 해야 되는 거는 안분 계산이라고 했어요. 안분 정산이라고 했어요. 안분 정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모른다라고 해도 문제에서 정산 내역 탭을 입력하세요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잖아요. 되셨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뭐라 그랬어요? 정산은 6개월치를 계산한다. 요거만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이쪽 지금 프로그램 처음 입력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여기 부속 서류니까 부가가치 들어가시고요. 부가가치. 부가가치 들어가셔서 이쪽에 부속명세서 로마자 1번에 이렇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라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막 면세 비율 구해가지고 불공제되는 금액 막 구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입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안분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이라고 있어요.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분 정산 클릭하시고 문제에서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안분 정산 내역이라고 했으니까 몇 월부터 몇 월로 조회하시면 돼요.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로 조회를 하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에 날짜 4월부터 6월 이렇게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됐죠?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여기 산식이라는 데에 커서가 가질 겁니다. 산식이 1번부터 5번 엄청 많죠. 그죠? 뭐 공급가액도 있고요. 뭐 매입가액도 있고요. 예전 공급가액 기준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제가 계속 여러분들이 아까 계산할 때 무슨 기준 가지고 면세 비율이라는 거 계산한다고 했어요? 공급가액. 맞아요. 공급가액 기준으로 면세 비율을 계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똑같아요. 저희 시험 때도 이렇게 산식 1번에 공급가액 기준이 있어요. 요거 가지고만 계산합니다. 요게 원칙이에요. 만약에 우리 회사에 당해 공급가액이 없으면 2번, 3번, 4번, 5번 아까 산식을 쓰시는 건데 저희 시험은 무조건 올해 당해 공급가액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공급가액 기준으로 산식을 계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죠? 뭐 전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누르세요. 뭐 뭘 불러와요? 저희가 쓴 게 없는데. 그렇죠? 그럼 보죠. 뭐 구분란에는 뭐 저희가 쓸 거 없습니다. 구분란에 쓸 거 없고요. 바로 이쪽 총 공통 매입세액 쪽으로 가주시면 돼요. 총 공통 매입세액. 갔어요. 제가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위에서 예정 때 안분 계산은 그냥 공통매입세액이라고 부른다라고 했고 확정 신고 때는 총 공통매입세액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외우지 말라고요. 그냥 확정 신고 때 정산은 6개월치다. 요것만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다른 거 어려우시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암기할 항목을 줄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 클릭하셔서 총 공통매입세액. 여기 문제 자체에서 공통매입세액이라고 언급을 해줬잖아요. 맞아요. 1기 예정 때 얼마래요? 40만 원. 1기 확정 때는요? 80만 원. 그럼 총 공통매입세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0이죠, 120. 그래서 여기 아싸리 친절하게 1기 전체 120입니다. 라고 써있네요. 맞나요, 여러분들? 그쵸? 그러면 이 120만 원을 여기다가 총 공통입세액 자리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120만 원
되셨죠? 됐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총 공통매입세액에다가 다 뭐 계산한다라고 했어요? 항상 공통매입세액에다가 면세 비율을 계산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됐어요? 면세 비율 구하는 식이 제가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그러면 보죠. 문제에서. 여러분들 안분 정산이라는 거는 몇 개월치라고요? 6개월치니까 뭐만 보면 돼요? 어이구 전체만 보면 되겠네요. 그냥. 그게 훨씬 더 편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문제에서 이렇게 면세 비율 요거랑 요거 쓰세요라고 친절하게 써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프로그램에 면세 비율 계산하는 식이 있다라고 했죠. 그게 궁금하시면 이쪽 안분 계산 내역 있어요. 여기 안분 계산 내역. 여기를 들어가시면 요렇게 쓰세요라고 써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식을 막 무조건 외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총 공급가액 얼마예요? 전체니까 요거겠죠. 과세, 면세, 매출액 합계 4,300. 여기에다가 4,300. 4,300이죠? 됐어요? 면세 공급가액은 얼마인데요? 면세 공급가액. 얼마래요? 면세는 일기 전체 1,000만 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설명드린 문제 그대로 나오죠. 여기다가 1,000만 원. 우리 회사의 면세 비율은 23.25813%다라고 구해준 거예요. 문제에서.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일기 전체 6개월 동안 불공제세액이 요만큼입니다 라고 프로그램이 알아서 산출을 해준 거라고요. 얼마라고요? 27만 9,069원이다. 됐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도 말씀드렸잖아요. 6개월치 일기 전체 불공제 매입세액을 구해보니까 720만 원인데 6개월치가 이미 예정 신고 때 안분 계산에 의해서 신고된 불공제세액은 375만 원 있다. 요거를 제가 세법에서는 기불공제세액이라고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개월치인 720만 원에서 어떻게 계산했어요? 이미 불공제세액으로 신고했던 375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실제로 확정 신고 때 불공제세액으로 신고될 금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나요, 여러분들? 그쵸? 그러면 요거만 복잡하시면 여기까지 쓰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여기 프로그램에 기불공제 매입세액 쓰세요라고 여기 있다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예정 때 불공제세액을 알려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단 일기 예정 신고서에 반영된 공통매입세 불공제분은 20만 원이었다라고 언급해 줬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러면 이 기불공제 세액칸에다가 이미 예정제 불공제 신고한 20만 원을 써주시기만 하면 돼요. 여기다가 20만 원. 이렇게 쓰면 이 문제는 끝인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프로그램 입력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굳이 길게 설명드린 이유가 세무 2급 말고 다른 시험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뭐 세무 2급 시험만 보시고 취업하실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프로그램 입력해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저희가 예제 문제로 풀었던 거 있죠. 아까 여기 위에서 요 문제를 그냥 여기다가 입력을 할게요. 여기다가 요 문제는 83회입니다. 75회 83회. 요거도 여러분들 굳이 프로그램 받는 거 귀찮으니까 여기다가 입력을 할게요. 요거 F5번으로 지워버리시고요. F5번으로 지워버리시고 요 금액을 여기다가 입력을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또 문제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중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내역 탭을 작성하세요 라고 돼 있죠. 그렇죠? 항상
여기 1기 확정신고 기간이라고 했으니까 4월부터 6월을 여러분들이 조회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산 내역이니까 이렇게 들어가시고 항상 산식은 뭘로 하라고요? 1번 공급가액 기준. 됐나요? 요거도 외우기 싫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진짜 아니겠지만 요거도 외우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시면 요런 문제들을 읽으시면 돼요. 근데 요런 것들이 읽는 게 오히려 더 귀찮다고요. 안분 계산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한다. 아까 그 문제도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다. 이렇게 언급해 줄 거지만 그냥 산식은 1번이다 라고 기억하는 게 조금 더 편하잖아요.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항상 공급가액 기준 전편 불러주시겠습니까? 그냥 아니요 누르세요. 아니요. 뭐 저희가 입력한 것도 없는데 불러올 것도 없겠죠. 되셨나요? 됐어요. 그러면 입력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력을. 총 공통매입세액은 여러분들 정산은 몇 개월치요? 6개월치요. 저랑 풀고 있는 이 두 문제만 푸실 줄 아시면 정말 다른 문제 다 풉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6개월치. 6개월치니까 1기 예정신고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인 1,000만 원과 1기 확정신고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인 800만 원. 맞아요. 그러면 공통매입세액에다가 합쳐서 얼마요? 1,800. 아까 저희가 이 예제 문제에서 풀 때도 공통매입세액 1,800이라고 적었잖아요. 6개월치. 제가 여러분들한테 써드린 겁니다. 됐어요? 1,800만 원 썼고 그리고 또 공급가액 써야죠. 그렇죠? 이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도 몇 개월치 쓰시라고 했어요? 6개월치요. 맞나요? 그러면 1기 예정신고기간의 매출금액들 얘네들과 1기 확정신고기간의 매출금액들 얘네들을 합쳐서 여기 총 공급가액 안에 써주시라고요. 되셨나요? 됐죠? 얼마예요? 그러면 7억 5천. 아까 위에서 계산했던 요 7억 5천. 되셨죠? 됐죠? 7억 5천 썼고 면세 공급가액은 얼마예요? 면세 공급가액 1기 예정 때 면세 공급가액 1억 5천. 그렇죠? 그리고 또 1기 확정 신고 기간의 면세 공급가액 또 1억 5천. 그럼 또 합쳐서 면세 공급가액은 얼마예요? 3억. 여기다가 3억. 되셨나요? 그래서 면세비율 몇 프로 나왔어요? 40%. 그래서 6개월 동안 불공제세액은 720이다. 라고 산출이 됐죠. 아까 저희가 했던 겁니다. 40%. 그래서 불공제세액 720만 원. 했던 거 그대로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죠. 봤을 때 제가 예정 신고 때 이미 불공제를 신고한 금액을 기불공제세액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항상 문제에서 기불공제세액은 문제에서 이렇게 언급을 해줄 겁니다. 1기 예정 신고 시 반영된 불공제분은 375만 원이며 적법하게 신고되었다라고 항상 언급해 줄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얼마라고 여기다가 375만 원. 이렇게 쓰면 이 문제도 끝이라고요. 지금 두 문제를 풀었는데 푸는 논리가 똑같잖아요. 됐어요? 요 내용들 여러분들 모든 학생들이 어려워할 겁니다. 여러분들만큼은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구나 정도만이라도 캐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안분 정산에 대한 두 문제 풀어봤지만 안분 계산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걸 한번 해볼게요. 날짜를 계산이니까 1월부터 3월. 맞아요. 요거도 똑같이 공급가액 기준으로 두시면 됩니다. 똑같죠? 그렇죠? 공급가액 기준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매입 아까랑 조금 다르죠. 그죠? 왜요? 1월부터 3월이니까 요 자료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만약에 안분 계산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요거 자체를 안 보여주겠죠. 확정신고 금액을 어떻게 알아요? 예정신고 때.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만 알려줄 거니까 더 쉽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공통매입 얼마래요? 요 자료만 보면 공통매입
얘잖아요. 얘랑 얘. 문제에서 공통매입, 과세 면세사업 공통매입 쓰라고 했잖아요. 그쵸? 공급가액을 쓰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1억을 써주시면 되겠죠. 1억. 여기다가 1억 이렇게 이쁘게 쓰면 세액은 1,000만 원 알아서 뜨겠죠. 이렇게 쓰시면 여기에 세액이 1,000만 원 이렇게 쏙 들어간다고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총 공급가액 얼마예요? 1기 예전 거 가지고만 하는 거니까 그냥 4억이겠죠. 4억. 됐어요? 여기다가 4억. 또 이렇게 4억을 쓰시면 이렇게 쏙 들어가요. 여기 총과 여기에 들어갔어요 라고 보여준다고요. 그냥. 되셨나요? 면세 공과액은 얼마예요? 1기 예정 1억 5천.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1억 5천 이렇게 쓰시면 또 여기에 이쁘게 들어갔어요 라고 뜹니다. 이쪽에 1억 5천. 다 알아서 이쁘게 들어가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면세 비율이 37.5%로서 예정 신고인 안분 계산 때 불공제세액은 375만 원이에요 라고 뜰 거라고요. 요렇게 푸는 게 나오는 거고 아까 풀었던 요 정산 문제가 또 나오는 거고. 뭐가 더 쉬워요? 안분 계산 방금 했던 요게 좀 더 쉽잖아요. 그래서 세무 2급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안분 정산이 얘가 더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도 혹시 안분 계산이 여러분들이 시험 때 운 안 좋게 나올까봐 안분 계산이라는 것도 한번 풀어볼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서 안분 계산과 정산도 여러분들이 요 찾아보지도 말고요. 요 두 문제 정도만 푸실 줄 아시면 웬만한 문제를 다 숙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